정치권은 지금 부동산 정책 블랙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는 아예 오세훈 시장과 함께요. 이번 정부의 11호 부동산 정책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받는 노원을 찾았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다 열악한 주거 환경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아파트에 사시고 저희는 아파트에 갈래도 가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 대표님. 저 시장님한테 얘기해. 이번 부동산 정책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집 한 채를 원하는 분들의 그런 꿈마저 무너뜨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찾은 것이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은, 유년 시절은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5 대출이 우리 제재갈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분담금 내시려면 은행에서 돈 꿔서 분담금 내셔야 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 다 매출 제한이 걸려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팔고 나가서 여기 판 돈으로 생활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못 팔아요.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사고 파는 게 불편하게 바뀐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적대시하는 정책 때문이다. 오세훈. 자신들의 욕망에 화신이 되어놓고 국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 죄악이라는 손가락질 장동혁. 오늘 서울시장과 야당 대표가 노원구 재개발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야권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일단 공세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조치로 인해서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이 이제 강북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또 재건축, 재개발하는 지역, 여기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왜냐하면 이번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구정이 되면서 또 대출 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그 주민분도 이야기했지만 이 조치로 인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한이 됐기 때문에 액수가 작기 때문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이번 조치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사실상 올스톱 시키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 서울시장도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정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 실수요자들 이런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아마 저 현장을 통해서 아마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위한 뭐 그러한 오늘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야당 지도부 오세훈 시장이 동행해서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지금 이거 노원 이쪽이 꽤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냐라고 평가를 내리고 현 정부를 아주 맹공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이자 부동산 전문가이자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제가 팩트 위주로 좀 질문을 드릴 게 있어서 오늘 알려진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보니까 규제 직전에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 덕인지 탓인지 아파트값 상상이 사상 최대였어요.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입니다. 10월 셋째 주 20일 기준인데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일주일 새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0.5% 올랐습니다. 이거를 52주를 곱하게 되면 얼마나 올랐을까요? 21년에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26%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26%가 오른다? 맞습니다. 1년으로 치면? 맞습니다. 여기다 한강벨트는 상승폭이 더 가팔랐습니다. 이미 예고돼 있었죠.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는 대다수 1%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규제 발의 전 5일 동안의 공백기 동안 지금 정부가 남부, 경기 남부 12개 구까지 3중 규제를 하고 있는데 빨리 갈아타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으면 입성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때문인데 실거래 신고 기간이 한 달이에요. 더 늘어날 수 있고요. 문제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맞습니다. 부작용입니다. 앞서 강북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는 규제 대상이지만 강남에 있는 30억, 50억짜리 타워 팰리스, 이른바 주거용 고급 오피스텔은 규제를 피해갑니다. 또 하나, 지금 무주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대출에 영향을 받느냐라고 했더니 다음 날 금융당국이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아닙니다. 생애 최초 주택 대출자들은 집값의 7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은행에 가시게 되면
한 은행당 월간 대출 한도가 1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출을 더 옥죄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시만요. 이인철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주간 0.5%가 올랐다면 1년으로 52주를 치면은 대략 25%, 6%? 그럼 예를 들어 한 대략 영등포 쪽과 양천에 한 서울 아파트 한 20억짜리가 있다고 치면 1년에 그냥 5, 6억이 그냥 오른 셈이 된 거다. 이런 추세라면.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막차를 탔다고 해도 이게 진짜 무시 못할 수치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현금을 많이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규제 이전 이미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예. 지금 실수요자들 특히나 자산은 없지만 소득이 많은 이제 맞벌이 가구라든가 예. 생애 최초 이제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 서민들 특히나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에서조차도 야 정말로 이번 정부에서 내 집 마련이 불가피하게 멀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 섞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물론 뭐 막차 수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겠지만요. 야권에서 이 부동산 집값 정책을 아예 재앙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있죠. 선봉에 서서 비판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민생 투어 중에 이번 11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화성 동탄을 찾았는데요. 이런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계약한 집이 그 외부에서 와서 젊은 신혼부부가 사고 동시에 서울하고 계약서를 써서 나 그렇게 처음 해봤는데 이 사람은 와이프는 서울에 가 있고 그 여기는 금매로 던져놓고 그날 여기서 돈 들어가고 서울로 바로 계약을 하고. 근데 그게 조마조마해가지고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당일날 금매로 던지고 여기는 제가 그렇게 당일날 금매로 던지고 모든 부동산에 문자를 다 보내놓고 자기는 서울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중으로 얼마까지 해준다. 그렇게라도 돈을 벌고 싶고 막 하니 묶이니까 그날 말고는 묶이니까 이렇게 되면 전쟁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저 화성 동탄은 또 이번 규제 지역이 아니어서 누군가가 봤을 때는 풍선 효과가 쭉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지금 보니까요. 거래 절벽이 본격화돼서 제가 듣기로는요. 이인철 소장님. 일주일 새 물량 한 7천 건이 서울에서 실종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평균 이제 아파트 매매가 한 6, 7천 건 이상이면 평균 이상이다라고 보는데 예. 정말로 규제가 본격적으로 토어제가 시작된 20일 이후 아파트 거래는 90% 급감하고 있고요. 예. 매물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놔도 조정이고 못 판다라는 이제 인식 때문에 매물 자체가 줄다 보니 전세값은 또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매매 어려워지면서 전세로 눌러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른 전세값, 전세 대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반전세, 반월세 시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서민들의 주거 비용이 더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정부가 이제 공급 대책을 연내 내놓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난 5월 출범한 현 정부에 들어서 벌써 4번째 대책이 예. 나올 셈인데 과연 그때 정말 실질적인 구칠 대책을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여기에 또 전세 대책은 포함될지 그러나 또 지방은 또 미분양이 심각하기 때문에 예. 미분양 대책이 포함될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좀 제 이인철 소장께 예측을 듣고 싶어서 이게 실제로 공급이라는 게 갑자기 도깨비방문처럼 뚝딱뚝딱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 거래는 실종되고 매물은 또 지금 단기간에 상승률 신고가를 다 경신해 놓은 상태에서 그럼 아까 화성 동탄 가보니까 토호제 거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토호제 금지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면 전국적으로 다 토호제를 묶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을 가보면 예. 제주도까지 규제 지역이었어요. 아, 일부, 울릉도, 그 일부 섬만 조정 대상 지역, 규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구. 이번에는 조정 대상 지역을 건너뛰고 예. 바로 이제 투기 이제 거의 두 번째 이제 규제부터 넘어가서 여기다 가장 강력하다는 게 토어제입니다.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건 실거주 목적 이외에는 예. 전세 끼고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규제를 경기 남부 12개구까지 3층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예. 이 얘기는 뭐냐? 고가주택의 상승세를 빠르게 남하하는 걸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 3년 이상 넘어서 내놨던 대책을 불과 3억 달 만에 규제를 굉장히 강화한 거기 때문에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이제 동탄이라든가 규제에서 빠진
뭐 일산이라든가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이 소장 판단과 분석 예측은 집값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로도 애들어서 들려서요? 통상 이렇게 강한 대책이 나오면 1, 2개월 정도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가격 조정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미 강남 3구는 그들만의 리그고 이번 대책에 타격이 없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고가의 주거용 오피스텔 말씀드렸는데 이미 뭐 국민주택이 뭐 30억, 50억, 70억 국민평형 자체가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대출받고 나는 수요가 아니에요. 예. 타격감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앞서서 봤던 것처럼 노도강, 금관구 이쪽은 정말로 과거의 3년 전 가격을 회복하기도 전에 이미 규제를 파편을 맞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더욱더 심한 건 뭐냐? 이대로 놔두게 되면 지방에 뭐 살채 있는 사람들은 또 한 번 똘똘한 한 채로 서울 진입을 계속해서 노릴 겁니다. 걱정은 되고 그 이제 전문가들의 관측과 분석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거래는 실종됐고 이제 다 뚝 끊겼습니다. 그 전엔 또 상승폭이 0.5%를 한 주간에 됐고요. 그 장현주 변호사님. 네. 근데 사실 어제 여러 정치권의 공방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불투명한 통계 발표는 시장 왜곡을 우려하니까 아예 한 주간의 집값 통계를 없애버려야 된다. 근데 이제 이 폐지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렇다고 이게 없앨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여건으로서도 뭐 최근에 이제 보니까 보유세 말고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좀 없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좀 많이 당황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역대 정부에게도 늘상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상 뭐 주관식도 아니고 객관식도 아니고 사실 논술형 킬러 문항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한번 또 정책을 펴고 나서 그 후속적인 또 대책이라든지 또 후속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측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간 부동산 가격 통계 이 부분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사실 거래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혼선이 많을 경우에는 실제 주거 비용을 또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통계 자체를 데이터가 있는데 발표를 안 한다라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미흡한 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규제 직전에 서울 집값이 가장 치솟았습니다. 현장 분위기, 뭐 동탄은 좀 사정이 다르다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4위 짚어봤습니다.